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버전 2020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한글 2020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 할 건요. 교재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 문제지 제일 첫 번째 장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첫 번째 문제지시인데요. 먼저 그거에 따라서 파일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Alt S키 또는 위에 서식 도구에서 저장하기 아이콘 클릭하세요. 단축키 Ctrl S키 눌러도 저장하게 돼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파일 저장해야 되죠. 시험장에서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하는데요.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해 연습하고요. 없다면은 이미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현재 제가 동영상 강의하는 시점에는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한글 문서 HWP가 아닌 아래쪽에 있는 한글 표준문서 HWPX 있죠. 아래 한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한글 표준문서 HWPX 이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걸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 한글 표준문서 HWPX 이걸로 꼭 선택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거니까 그냥 다시 HWP로 파일 형식 선택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 저장 위치 나옵니다. 파일명과 파일 형식 맞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예요. 그래서 이름과 형식 꼭 주의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 또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봐주고요. 시험장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제일 먼저 볼 건 위에 서식 도구예요. 여기 스타일 이름 바탕글 나와 있죠. 그 옆으로 가면은 글꼴 함초롬 바탕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리고 글자 속성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정렬은 양쪽 정렬 그리고 줄 간격 160% 이걸로 답안 작성 요령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 조건 나와 있는데요. 색상의 RGB 값이 표기되어 출제된다면 그 내용 보고서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빨강, 파랑, 노랑 이 이름만 동일하면 돼요. 그리고 용지 여백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바로 F7키 용지 여백 설정하도록 하세요. 키보드 F7키를 눌러주면 편집 용지 나타나죠.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용지 여백 이걸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11, 오른쪽에 11mm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로로 써있는 이 4개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모두 10으로 지정하고 제본은 0mm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커졌습니다. 저처럼 커서 위쪽에 이런 90도로 꺾여져 있는 이 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탭 여기에서 쪽 윤곽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 머릿말 확인이 어려우니까요. 쪽 윤곽 이거는 꼭 체크하고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폭 맞춤 이걸 해놓으면 화면이 저처럼 클 거예요. 100%나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또는 확대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거로 되어 있다면 글자가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자 틀린 거 제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보도록 폭 맞춤 이걸로 변경시켜 놓을게요. 이제 페이지 구분 설정이 있습니다. 쪽 메뉴 가보세요. 도구 중에 쪽 나누기 있고요. 구역 나누기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하면 페이지가 나뉘는 건 동일한데요. 쪽 나누기 하면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저희 문제에서는 3페이지에만 쪽 번호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쪽 나누기 하지 않고요. 구역 나누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의 문제번호 1번, 2번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1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으세요. 문제와 문제 답안 사이에는 한 줄 이상 빈 줄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걸 미리 감안해서 이렇게 4개 정도로 띄워 놓았어요. 그럼 이제 구역 나누기 눌러주면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제 이쪽에서는 기능평가 2의 문제 3점 엔터키 4번 눌러주고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구역 나누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3쪽으로 커서가 이동했죠. 문제지를 먼저 봐주면요.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거기에서 도형들 만드는데 삽입하는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책갈피라는 걸 먼저 만들어 둬야 돼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3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줄에 큰 글자로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제목인데요. 거기에 책갈피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목부터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블록 설정하지 말고요. 제일 앞쪽, 제 앞에다 이렇게 클릭해서 커서를 놓아두세요. 그 다음에 입력 메뉴 가주세요. 책갈피라는 거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이름을 물류라고 입력하고요. 다른 거 수정하지 않고 넣기 눌러주세요. 커서 위치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잠깐 보기에서 조판부호 체크하고 보도록 할게요. 책갈피라는 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만약에 책갈피에서 수정할 게 있다면요. 이 책갈피 앞쪽 이 괄호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책갈피 이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아예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이 조판부호를 찾아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판부호는 필요할 때만 보기 때문에 다시 체크 해제할게요. 이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1번으로 가주세요. 번호가 써있는 줄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도록 할게요. 이제 1번 문제지를 같이 봐주세요. 먼저 조건이 보이고 그 아래 출력 형태로 4줄의 문장이 보이죠. 영어로 되어 있는 2줄, 이거는 엔터키 누르지 않고 2줄을 입력했기 때문에 한 개의 문단이에요. 이렇게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 끝에서 바로 그대로 한 칸 띄우고 입력하면 이렇게 2줄로 입력되죠. 문단부 이렇게 나타나는 곳은 엔터키를 누르는 위치예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누르면 빈줄 또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바로 영문 문장 아랫줄에서 또 한글 문장 2줄로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4줄로 입력되었죠. 각 줄의 끝의 내용이 출력과 다르더라도 아직은 스타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단축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미리 입력했는데요. 여러분도 내용들 입력할 때는 강의 잠시 멈추고 내용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스타일 지정하기 위해서 이 4개 줄 블록 설정하세요. 위에 번호까지 블록 설정하면 안되고요. 아래 빈 줄도 블록 설정하면 안돼요. 꼭 4줄 이렇게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상자 왼쪽 아래 더하기 표시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리고 스타일 이름 조건의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소문자로 플랫폼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 여기도 입력할 수 있는데 조건에는 영문 이름으로 따로 지시가 없죠. 여긴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 글자 있는데요. 글자로 선택하면 문단 모양 지정을 못해요. 그래서 문단을 선택하고요. 문단 모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조건의 2번에 있는 것처럼 왼쪽 여백의 왼쪽 이 부분이죠. 15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문단 아래 간격의 문단 아래 여기죠. 여기를 1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조건의 3번 글자 모양 여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 한글, 영문, 글꼴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 장평, 자감부터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언어 대표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을 95%로 바꾸세요. 자간을 5%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언어 대표되어 있는 이 목록 열어서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글꼴 함초롬 바탕 이걸 블록 설정해 놓고 한글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있죠? 굴까지만 입력해도 굴림이 포함된 글꼴들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굴림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해 놓고요. 다시 함초롬 바탕 블록 설정해서 도둠 입력하세요. 그래서 글꼴 도둠 클릭하세요.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스타일 목록에 플랫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4개 줄 2개 문단이죠. 여기에 플랫폼이라고 스타일 변경된 것 서식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꼴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각각 클릭해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글자 모양에서 글꼴, 한글, 영문 각각 글꼴 이름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가서요. 2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이제 2번의 조건 보면요. 먼저 표 조건, 차트 조건 이렇게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에 대한 출력 형태 보면 몇 줄 몇 칸인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표 써있는 위에 표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러면 줄 칸 먼저 지정하면 되는데요. 줄 세어보면 표가 5줄로 되어 있고요. 칸 세어보면 6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 상태로 맞춰 놓으세요. 아래 기타의 2가지 중에서는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의 내용들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셀럽이 여기는 따로 조절할 필요 없을 거예요. 높이도 조절할 필요 없는데요. 그냥 내용만 잠시 강의 멈춰놓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했다면 이제 표 조건의 1번에 전체 표하고 캡션에 대한 글꼴 있죠. 먼저 표 안에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위에 서식 도구에서 글꼴을 지정하는데요. 여기 목록을 한번 열어볼게요. 서식 도구에서 글꼴 처음 지정할 때 한 컴 글꼴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목록을 열어서 본다면 여기에 도둠이라고 글자 직접 입력해도 목록에 도둠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른 도둠만 나타났죠. 그래서 모든 글꼴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도둠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목록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열 필요는 없지만 모든 글꼴 이걸로 한 번만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죠. 아니면 목록에서 도둠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로 도둠 이렇게 클릭해 변경할 수도 있고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정렬에 대해서 문자 숫자로 각각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모든 셀을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대한 것만 정렬해 주면 되겠죠. 숫자에 대한 것, 여기는 숫자 써 있지만 한글이 같이 써 있죠. 이건 문자예요. 사칙 연산할 수 있는 숫자들만 이렇게 블록 설정. 합계 나중에 구해야 되니까요. 여기 3개 셀도 같이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위에 3개만 선택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셀까지 여기 X 표시 나타나는 셀 같이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제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의 3번에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있죠. 제가 처음 답안 작성 요령 얘기할 때 색깔 지정이 지시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셀 배경색 노랑 어디인지 확인해야 되죠.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구분에서부터 이렇게 13회 데이터 3일차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이에요. 시험지는 항상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교재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색 부분 셀 블록 설정해 놓고요.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컬러를 지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영어로 컬러, 제일 앞 글자가 C죠. 그래서 알파벳 C키를 누르면 바로 이게 단축키예요.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 나타납니다. 채우기에서 색을 선택하세요. 면색 클릭해 열어주세요. 테마 색상 바꿀 수 있는데요. 테마 색상은 보통 기본에서만 작성해도 돼요. 아래 네오나 오피스를 선택해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 색깔 이름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을 때 테마 색상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어요. 노랑을 지정하는데요. 우리가 표준으로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 있죠. 그 표준 노랑색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노랑이에요. RGB 값 255, 255, 0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색깔 각각 색상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가면 또 노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색상표 기본 여기에서 있는데 노랑을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요. RGB 값이 그린의 색상이 255가 아닌 215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지에서 노랑 해서 괄호에서 RGB 값이 같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RGB 값 정확히 확인해서 동일한 것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노랑이라고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로 노랑 써 있는 것 여기도 노랑이고 아래 표준색에 여기도 노랑이죠. RGB 값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채점할 때 어느 노랑을 하든 RGB 값이 없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감점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표준색의 노랑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럼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4번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데이터는 앞에 이 4개 데이터를 여기다 합계 구하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4개는 동일하게 합계 구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3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합계 값은 여기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소수점 자리를 바꾸라 그런 지시가 있다면요, 이 각각 셀에 이렇게 클릭하면 계산식 앞뒤에 괄호 이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계산식 고치기 들어간 다음에 형식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산식 이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엑셀 시험이 아니라서 이걸 수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 형식을 바꿀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는 바꾸지 않습니다. 기본 상태 그대로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꿀 필요 있다면 각각 계산식 클릭해서 계산식 고치기를 각각 해줘야 합니다. 계산식 고치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계산식 고치기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캡션 만들라고 되어 있죠. 위에 도구에 표 디자인이 있고요, 바로 옆에 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캡션 이걸 클릭해서 표 위쪽에 나타나도록 위를 선택하세요. 기본 써있는 이 내용 블록 설정해 놓고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표 위에 내용 있죠, 캡션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거 있는데요, 위에 서식에 보면요, 캡션은 캡션이란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탕글 스타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도 캡션 스타일이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블록 설정해 놓고요, 아래 표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글꼴 바꿔야 되죠. 도둠,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나타난다면 하면 되고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출력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다음으로 선 모양 지정이 마지막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선 모양은 출력 형태에 보고 맞추면 되는데요, 먼저 표 모든 셀 블록 설정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선을 지정하는데요, 선 영어로 라인이에요. 그러면 첫 글자 L 이걸 눌러주면 돼요. 단축키 L 누르면 색깔 지정하던 것처럼 셀 테두리 배경 이게 나타나는데요, 배경 탭이 아닌 테두리 탭 나타나죠. 여기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선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작성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테두리 먼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할게요.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록 설정, 아래도 선이 있죠. 동시에 두 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누르고요, 이번에도 종류를 이중 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합계 제일 마지막 비어있는 셀 있죠. 마우스 클릭하면 블록 설정되어 나타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대각선 탭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각선 위아래 두 개에서 X자 나타나도록 이렇게 두 개 해놓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높이는 전체 키워도 되고요,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글자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이제 표 아래 빈줄 저는 두 개 있는데요, 바로 아랫줄 여기다 놓을게요. 한 줄 더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조건 5개가 나와 있죠. 제일 첫 번째에는 차트 데이터를 표에서 어떤 거 사용해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 있죠, 그거를 차트 조건에 사용해라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따로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노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셀들만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차트 메뉴 가서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의 제일 첫 번째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차트가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차트 데이터 편집의 이 데이터들은 아래쪽 표에 보이는 차트의 데이터하고 동일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했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들이 출력과 다르게 좀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닫혀 있을 텐데요, 다시 여기 차트 선택, 그리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들어가서요, 이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버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못 변경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변경될 거예요. 그러면 차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차트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단축키 개체 속성은 P예요. 모든 개체 속성은 단축키 P예요. 그래서 단축키 P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기본 탭 나타나는데요.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이걸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차트의 위치가 자동으로 커서가 있던 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표처럼 높이는 키우지 말고요. 차트 이 크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테두리 잡고요. 너비만 표와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보고서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차트 만들면 되는데요. 만들어진 차트에 차트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없다면요. 위에 도구 또 차트 디자인 있죠? 차트 구성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 제목이 있는데요. 위쪽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출력 형태 봤을 때 이 세로축의 숫자 왼쪽에 단위 1000명 그 글자가 보이지 않죠? 차트 구성추가 가서요. 축 제목 그리고 기본 세로 이걸 선택하면 옆에 이렇게 축 제목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조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의 3번 차트 제목 이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있죠? 글자 내용 여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세요.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언어별 설정에서 스타일처럼 한글과 영어 글꼴 각각 지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현재 저희는 한글만 입력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냥 두 개 다 설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에서 영어가 입력된 제목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은 두 개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 반복해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글꼴 지정할 때요. 만약에 여기에 글꼴 이름 굴림을 입력하고요. 바로 여기 입력했다고 탭키 눌러서 영어 글꼴 굴림 또 입력하고 그 다음 아래 설정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기 화면엔 굴림 보이지만 나중에 설정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제목 편집 보면요. 글꼴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한글 글꼴에 굴 또는 굴림 이렇게 입력하면 이름 나타났죠? 그러면 마우스로 굴림 클릭을 꼭 해놓으세요. 영어 글꼴도 동일하게 굴림 마우스로 꼭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지 글꼴이 정확히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설정해 볼게요. 글꼴 바뀐 거 확인되죠? 꼭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속성이 있는데요. 진하게 속성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나머지 설정이 완료될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채우기 속성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메뉴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나타났죠?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 그리기 속성이 선택되어 있죠? 채우기하고 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서 없음 선택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만 선택하면 돼요. 채우기는 하향으로 지정되어 있죠? 색깔, 이름 밝은색 되어 있는데요. 이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선, 테두리 지정이 있죠? 여기는 검정색, 어두운 색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도구에서 다시 효과라는 것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목록 이렇게 열려 있다면 미리 설정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걸 찾아 선택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 여기에서도 동일한 거 이름만 찾아주면 돼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리고 한글 버전에 따라서 현재 시험 버전 여기에서는 그림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다른 버전에서는 그림자가 조금 작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이름만 정확히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여러가지 많이 있죠. 먼저 제일 왼쪽에 축 제목 이거부터 할게요. 축 제목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 또 입력하세요. 여기도 콜론 앞뒤에 띄어쓰기 같은 것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별 설정 여기는 또 동일하게 굴림 마우스로 클릭 두 개 다 이렇게 마우스로 굴림 클릭 그 다음에 속성 보통이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요. 크기 10포인트 바꾸지 않고 바로 설정 누를게요. 글자 아직 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개체 속성에 갑축 제목 선택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 끝에 도구 크기 및 속성 클릭하세요. 글상자 목록 여세요. 글자 방향 이거를 가로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로축의 숫자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 개체 속성에 축 속성 나타나죠. 경계와 단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항상 주 단위부터 설정해주면 돼요.
현재 단위는 5단위씩 맞으니까 주 여기를 체크해서 수작업으로 바꿀 필요 없는데요. 현재 체크하지 않았을 때 최대값이 20이었죠. 여기 주 단위만 체크하고 5로만 되어 있어도 자동으로 최대값 15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 이걸 꼭 해서 15로 바꿀 필요 없어요. 주 단위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도 글꼴 바꿔야 되죠.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 글꼴 이름 두 개 다 굴림으로 이렇게 입력해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가로축의 글자도 아무거나 마우스로 클릭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설정, 오른쪽의 범례 마우스로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자 모양 편집, 여기도 동일하게 한글 글꼴 굴림, 영어 글꼴 굴림,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여기는 테두리 지정이 있죠. 객체 속성의 범례 선택되어 있죠. 맨 앞에 있는 도구 그리기 속성 가세요. 여기에서 선에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되죠. 이제 출력만 보고서 또 수정할 거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안쪽에 가로선 있죠. 이거 필요 없으니까 마우스 끝으로 이 선을 클릭,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의 이 선의 바깥쪽 여기에 보면요 아주 작은 가로선이 보이고 있죠. 눈금선인데요. 이 숫자를 클릭, 더블 클릭, 축 속성에 눈금이 있습니다.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것 없음하면 이게 사라져 보여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 파일에서는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상태, 출력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눈금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눈금은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 0, 여기에 보이는 눈금, 이것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눈금 이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면요. 여기 최소값 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축 속성에서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범주 일반이 아닌 여기 회계로 변경, 그 아래쪽에 기호를 없음으로 변경, 이렇게 하면 다른 건 모두 동일하고 최소값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날 거예요. 현재 저희는 따로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파일 저장 한번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에는 번호가 1번, 2번 두 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저희도 괄호 1번 먼저 이렇게 입력해 놓을게요. 그리고 한 칸 띄워 놓을게요. 그리고 앞에 3 안쪽에 있는 번호다 해서 이렇게 몇 칸 이렇게 띄워 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커서는 여기 두고요. 이제 입력 가서 수식이 있습니다. 위에 루트 X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 나타나면 위쪽에 이 붉은 쪽에 이렇게 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할게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대문자 Q, 이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리미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서 도구 찾아보면 각각 이렇게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력과 동일한 모양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요. 세 번째 것 이거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앞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커서가 깜빡이는 거 보이죠? 삼각형 모양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위에 도구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모양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소문자 T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상자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에는 분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분수를 클릭, 위에 분자에는 다시 이 삼각형 모양 클릭,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소문자 S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 분모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똑같이 삼각형 모양 클릭, 그 다음에 소문자 T를 입력하세요. 이제 분수 빠져나와야 되니까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커서가 매우 커졌죠? 이퀄 입력하고 다시 분수를 선택, 다시 분자에는 소문자 D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첨자로 가서 첫 번째에 있는 오른쪽 위첨자 선택, 그 다음에 숫자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서 첨자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S, 아래 분모 선택해서 다시 한번 D, T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 다시 한번 첨자 제일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그리고 또 한번 눌러줘야지 분수를 빠져나오죠. 이제 더하기 1 입력을 해서 마무리하세요. 이제 넣기를 누르면 숫자가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지 출력 형태 수식과 그리고 정답 파일의 수식과 비교했을 때 글꼴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도 그거는 버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내용만 제대로 보이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틀렸을 때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내용 수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내용이 이상한 게 보여요. 위의 내용을 아래쪽에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건데 채점 프로그램은 이 아래쪽을 가지고서 채점해요. 저희는 수작업 채점할 때 본문에 보이는 위의 내용, 이 수식을 가지고 채점하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씩 공백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위의 수식은 변경되지 않죠. 그러니까 아래쪽의 내용에서 조금 띄어쓰기가 틀렸다 해서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되더라도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탭키를 몇 번 눌러주세요. 옆에 수식 입력할 수 있는 공간 많이 있으니까요. 적당하게 이렇게 띄워놓고요. 이제 괄호 2번 입력하고 한 칸 띄우고 다시 수식의 루트 X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이제 두 번째 수식에서 첫 번째에 나타나는 글자,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 상자 클릭해서 소문자 A, 위쪽 상자 클릭해서 소문자 B, 그 다음에 아래쪽 중간에 상자 클릭해서 이제 여기에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것 이퀄까지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키보드로 이퀄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분수 선택, 다시 위에 분자에선 숫자 1, 그리고 분모 클릭해서 B 빼기 A 누르고요.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면 커서 커졌죠. 다시 한번 이 문자 선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선택, 그 다음 아래쪽에는 또 소문자 A, 위쪽에 소문자 B, 그리고 중간 상자 클릭한 다음에 이퀄까지는 그대로 키보드로 입력, 그 다음에 분수 선택, 분자에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하고요. 분모 클릭해 숫자 2. 그럼 모두 입력했죠? 넣기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이제 아래쪽에 4번 아래 빈 줄 몇 개 보이는데요. 4번 아래에만 내용들 작성해주면 됩니다. 옆에 개체 속성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고요. 화면 보기 조금 작게 보는 게 여러분 도형 모두 볼 수 있어서 편할 거예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움직이면 화면 이렇게 변경돼요. 또는 보기 메뉴에서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기 메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축소 확대 있죠. 또는 퍼센트나 쪽 맞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적당하게 바꿔 놓으세요. 그럼 이제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입력으로 가면 이렇게 도형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맨 앞쪽에 있는 가로 글상자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직사각형 이걸 가지고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커다란 도형 만들기 위해서 글자 입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이렇게 아래쪽에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개체 속성의 단축키는 항상 P라고 했죠. 또는 이전 단축키 Ctrl NK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기본 탭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30, 높이는 145로 바꾸세요. 크기 고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크하면 이거 변경되지 않는데 저희는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체크 해제할게요.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가 있는데요. 4번 문제에서는 도형이나 글상자, 그림, 글맵시 모두 다 본문과의 배치를 이 세 번째에는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을 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있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가 둥근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도형은 항상 흰색이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의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색 이렇게 열어서 없음 있죠? 이걸 제외하고 아무 색이나 지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어느 색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면색에서 색깔 지정하고 싶은 색, 여러분이 저하고 동일한 색 지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색이나 하나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누를게요. 이거는 이제 안쪽에 이렇게 4번 아래쪽에 정확하게 가운데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만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아래 공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아래로 이동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글상자 만들어야 되죠. 글상자는 입력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죠. 가로 글상자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글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죠.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했다면 글꼴에 대한 지정이 있는데요. 블록 설정에서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바깥쪽 테두리에서 글상자 선택하면 이 안쪽의 것 글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꼴 하기 전에 글상자의 크기부터 바꿀게요. 단축키 객체 속성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다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비 120, 높이는 17.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탭. 여기에서는 모서리 여기가 아니고요. 모서리하고 모서리 사이 왼쪽과 오른쪽 여기를 모서리 공유를 반원 이렇게 바꿔야 되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상 지정이 면색 파랑 되어 있으니까요. 표준색에서 파랑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해 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목록 열어서 찾을 수 있는데 여기 보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22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속성에선 하향이 있습니다. 여기 색깔 지정할 수 있죠? 맨 앞에 하향이 있습니다. 테마 색상표가 기본으로 되어 있다면, 네오로 되어 있다면 색상 하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오피스로 되어 있다면 하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팔레트 클릭해서 하향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테마색에서 하향 지정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되어 있죠. 위아래 수직 정렬은 이미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수평만 지정해도 돼요. 아니면 도형에서 글상자 정렬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눌러주면 수평 수직이 자동으로 여기 가운데 정렬 지정된 것, 그리고 글상자에서도 가운데 정렬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든 여러분이 편한 거로 하세요. 글상자의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과 비교해서 가운데 오게 마우스로 대충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테두리에 있는 이 점 모양 보면요. 비슷하게 맞추는 것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Shift 누르고 이 두 개 도형을 같이 선택, 그 다음에 도형 도구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누르면 두 개를 가운데 정렬로 맞춰줘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그림 삽입해야 되는데 그림 뒤에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 선택, 먼저 마우스로 드래그를 적당하게 해놓고요. 객체 속성의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는 55, 높이는 50, 본문과의 배치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선탭, 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직각에서 그 다음 채우기, 여긴 색, 면색 따로 지정이 없죠. 그러면 맨 뒤에 지정했던 색깔 있죠. 이거하고 다른 색깔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지정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개 도형 간격 여기만 조금 비슷하게 맞춰 놓았어요. 이제 앞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입력 도구 가서 그림, 위에 아이콘 그림 이걸 눌러주세요. 그림의 저장 위치 지정되어 있죠. i2q 아래 픽처 폴더 시험장에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 안에 있는 그림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이름만 제대로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로고 1.jpg 이걸 삽입하는데요. 아래 체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서의 포함 이거는 지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거는 모두 체크 해제, 문서의 포함만 체크, 이 상태에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객체 속성 단축키 P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부터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모두 다 4번에서는 항상 글 앞으로로 변경 이거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야지 그림이 앞쪽에 나타나요. 이제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꼭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림 효과 지정되어 있는데요. 회색조로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제 앞쪽에 나타났으니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 상자 안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자석처럼 딱딱 붙는 느낌이 있어서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는 거 쉬울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정, 만약에 객체 속성에서 회색조 설정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객체 속성 들어가지 말고요. 위에 도구의 색조 조정, 회색조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시가 나온다면 여기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전 이것도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지시에 따라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엔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는데요.
그림의 하이퍼링크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하이퍼링크 3페이지 여기 앞쪽에 제 앞에다 커서 두고 책갈피, 이름, 물류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한글 문서 가면 물류라는 책갈피가 있어요. 선택해 놓고 넣기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정보 수집 이거 만들게요. 다시 입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글맵시 써있는 위에 아이콘 가나다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여기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아래 글맵시 모양 이 목록을 여세요. 이름 지정되어 있죠? 갈매기형 수장 되어 있습니다. 글자 모양 대충 비슷한 것 확인해 보면요. 이거죠? 갈매기형 수장 빠르게 찾아주고 글꼴 목록 여세요. 그 다음에 제일 위쪽으로 가세요. 가나다 순서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는 도둠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설정 눌러주고 다시 마우스로 이동시키려고 보면요. 역시 그림처럼 뒤쪽에 가려져요. 그래서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먼저 크기, 너비는 50, 높이는 35, 부분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 그 다음에 선 탭, 여기는 색깔 바꿀 필요 없죠. 채우기 탭, 여기에선 면색, 파랑 되어 있는데요. 글자의 색이 면색이에요. 그래서 면색, 여기를 아래 표준색의 빨강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이렇게 커지고 앞쪽에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1, 2, 3 그리고 옆에 상자들 내용 입력할게요. 먼저 화면 조금 키워도 상관없으니까요. 폭맞춤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고요. 컨트롤 마우스 휠 움직여서 이렇게 조금 키워도 돼요. 위에 것과 비교해서 위치 맞춰 놔야 되니까 위에는 조금 보이게 이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1번 뒤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돼요. 먼저 위에 도구에서 도형 또는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하지 않죠? 직사각형 선택, 그 다음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그리기로 지시가 2개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도형은 두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 그걸로 해주면 되니까요. 먼저 크기, 너비를 12, 높이는 15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면색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채우기 탭 가볼게요. 여기 면색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향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없음도 아니면 돼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서 지정. 그 다음에 테두리 보면요. 직사각형이 아니죠. 선으로 가서 직각이 아닌 둥근 모양 이걸로 변경하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마우스로 이렇게 먼저 바꿔놔도 되는데 앞쪽에 마저 만들고 위치 맞추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1번 도형 또 만들어야 되죠. 다시 직사각형으로 해도 되고요. 글자 입력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 만들어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글상자 만들게요. 숫자 1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하세요.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기본 탭 가서 너비를 15, 높이는 13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선 탭 가주세요. 여기도 사각형 모서리 공류를 둥근 모양으로 변경,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하향이죠. 도형의 기본 면색 하향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바로 설정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 궁서로 바꿀게요. 궁서로 선택,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정렬도 나왔죠. 수평 수직이죠. 가운데 정렬 여기에서 하거나 글상자 정렬 정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위치 맞추면 되는데요. 출력에 보이는 위에 도형과 그림 있죠?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도형 선택해서 화살표 키로 조금씩 누르면 조금 더 편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마우스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선 상자 만들게요. 또 가로 글상자 선택, 앞쪽에 떨어지는 간격 적당하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마우스 클릭해 쭉 드래그, 그리고 끝나는 곳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위치 이렇게 맞춰서 놓아주면 됩니다. 이제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잡고 단축키 또 P,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여기에선 크기 지정 따로 없으니까 수정하지 않습니다. 선 탭 가지고요. 종류, 여기는 점선이나 파선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파선 선택할게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면색 없음이죠. 그래서 없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지정이 있죠.
먼저 굴림으로 변경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정렬, 가운데 정렬 지정할게요. 이제 위아래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해서 아래로 복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거 선택하는 거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은 다시 보기에서 폭맞춤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Shift 누르고 도형 클릭해 세 개 도형을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Ctrl Shift 키 같이 누르고요. 이 도형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아래 복제해야 되니까요. 간격 적당하게 염두에 두고 한번 놓아주고 다시 Ctrl Shift 키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아래로 드래그, 그래서 아래쪽에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너무 떨어졌고 여기는 조금 덜 떨어졌죠. 중간에 있는 이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해 같이 선택, 화살표 키 위아래에 있죠. 그 화살표 키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위아래 비슷하게 완전히 100% 맞출 필요는 없어요.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 글상자 안에 있는 글자들 수정하세요. 모두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설정할 게 있습니다. 1, 2, 3 뒤에 있는 도형 있죠? 이 색깔,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거 수정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꼭 해줘야 합니다. 2번 뒤에 있는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색, 면색,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다시 이제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마우스 클릭,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고 이번에도 면색, 1번과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색 이렇게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고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3페이지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이거는 3페이지 전체에 하나 문서를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커서 위치 제가 어디 얘기하는데 그 위치로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제목 대전 뒤에다 커서 놓고요. 엔터키 한 번, 두 번 누르세요. 그러면 길게 써 있는 내용 있죠. 국제 물류, 국은 큰 글자로 써 있죠. 이거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여기도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하나의 문단으로 계속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제 디지털 전환, 여기 뒤에는 한자 변환이 있죠. 그래서 전환까지만 입력하고 바로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전환의 한자 여러가지 나타나는데 선택하고 마우스 올리면 글자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뜻이 다르더라도 같은 모양으로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것 여기는 보면요, 이 전환이에요. 아래 뜻까지 볼 필요 없어요. 시험 시간에는. 그럼 이걸 선택, 입력 형식은 한글 안에 괄호 한자 보이도록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입력하는데 시간 걸려요. 강의 잠시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문단을 나눠야 돼요. 이제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첫 글자 2번 앞에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져 있죠.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 기능 지정한 건데요. 기본 탭에서 들여쓰기 10포인트, 이게 한글 한 글자만큼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들여쓰기는 여기만 지정하는데 그 아래 문단들에 계속 들여쓰기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여쓰기 지정하지 말고요. 스페이스바 2칸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들여쓰기 10포인트 지정한 것과 같은데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정해도 들여쓰기로 인정돼요. 그러면 다음 내용 또 이제 입력하는데요. 스타트업 뒤에 원문자 가 보이죠? 그거는 각주 입력하는데요. 각주는 조금 이따 입력할게요. 여기에선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또 내용 입력하세요. 그래서 화주, 여기도 또 한자 변환이죠. 그래서 주 뒤에서 한자 키 누르세요. 화주, 한자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래, 뜻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찾아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죠. 클릭, 그리고 아래는 입력 형식 바뀌어 있으니까 바로 바꾸기 누르세요. 이제 나머지 내용 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긴 문장, 이게 하나의 문단, 엔터키 누르고 또 여기 스페이스바 2칸에서 다시 또 하나의 문단, 이렇게 2개 문단으로 입력하세요. 이제 빈줄 문단 하나 필요해요.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중제목 또는 소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위에 빈줄이 꼭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키보드에 없는 문자 정각기호 입력하게 나와 있는데요. Ctrl F10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문자표 나타나죠. 그럼 어느 탭에서 하든 같은 문자만 찾아 입력해주면 돼요. 한글 HNC 문자표라면 정각기호 일반 이 탭에서 찾아주면 되고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찾으면 문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입력해야 될 문자, 클로버 문자죠. 선택 그리고 넣기 눌러주세요. 아래쪽에는 최근에 사용한 문자래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험장에선 이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중제목 아래는 빈줄이 없어요. 이제 6줄로 되어 있는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보면 첫 칸에 가점 그리고 아랫줄에는 원문자 1, 2 그리고 나.점 원문자 1, 2 이렇게 첫 칸에 나와 있죠. 그건 빼고 내용을 저처럼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6줄 입력을 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누르세요. 두 번째 중제목이 또 나타났어요. 여기 위에처럼 빈줄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똑같은 문자죠. 컨트롤 F10키 누르고 바로 넣기 하면 같은 문자 입력돼요. 그러면 띄어쓰기 하고 나머지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만 누르세요. 이제 여기에는 표를 입력해야 돼요. 여기는 너비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먼저 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표 위에 표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크기 지정 기타 이 아래쪽은 설정 바꾸지 않습니다. 줄과 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것 무시하고요. 표의 전체 줄 세어보면 6줄이죠. 그 다음에 칸 수를 세어보면 4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셀 합치기 하는 부분 먼저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칸에 분야 써 있는 곳 아래쪽에 4개 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합치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일자 써 있고 아래 날짜 나오고 이 2개 셀 블록 설정, 여기도 셀 합치기 해주세요. 이제 표 안에 각 셀의 내용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칸 장소에서 아래쪽에 2개 셀 블록 설정, 여기도 셀 합치기 해줘야 합니다. 이제 각 셀의 내용들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내용 입력하면 셀 너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줄로 이렇게 입력되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높이는 절대 조절하지 말고요. 그냥 셀 너비만 이 오른쪽 테두리 잡고 이렇게 대충 맞춰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것 그냥 한 줄로만 보이도록 이렇게만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각 셀 안에서 한 줄씩으로 보이게 그렇게 조절되죠. 아직 완전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요. 이 안에 글꼴 설정하면 셀 너비 다시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표 아래 빈줄이 하나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여기에도 중제목 위처럼 빈줄 하나 띄워 놓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하세요. 문제지에선 맨 마지막에 여기에 각주가 있고 쪽번호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3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제목으로 가서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글꼴 설정부터 할게요. 먼저 제목에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책갈피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덧말 넣기 하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가보세요. 도구에는 덧말 넣기 없어요. 그래서 입력의 오른쪽에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하면 메뉴 나타나요. 여기에 덧말 넣기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덧말의 내용을 제목 위에 작은 글자 보이는 거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덧말 위치는 글자 위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요.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이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머릿말 있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쪽 도구로 가주세요. 그리고 머릿말 누르고 머릿말 꼬릿말 누르세요. 머릿말 양쪽 만들기에서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머릿말도 머릿말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꿉니다. 입력한 글자를 블록 설정, 그리고 글꼴 이름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이제 아래쪽에 국제 물류에서 국자, 이 글자를 두 줄에 걸치도록 해줘야 되죠. 커서를 국 앞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건데요. 이름이 없어서 찾기 어렵다면 그냥 서식의 메뉴 여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모양은 두 줄에 걸치도록 글꼴 목록 여세요.
제일 위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궁서로 클릭해 변경. 그 다음에 면색 열어주세요. 여기는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세요. 두 줄에 걸쳐서 국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제 앞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나타나게 할게요. 다시 이제 입력으로 간 다음에 그림의 그림 도구 클릭하세요. 그림의 이름 그림4.jpg 선택하고 문서의 포함만 아래쪽에 체크,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조금 크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자르기 메뉴 눌러주세요. 테두리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모서리에서 이렇게 잡고 쭉 아래로 이동해 볼게요. 이 그림만 필요하죠? 여백은 적당하게만 놔두세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여백 적당하게만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르기 끝내는 것, 그림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그림의 위쪽, 여기를 그림이 나타나는 문단 첫 줄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최대한 이동시켜 놓으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 40, 높이 40. 본문과의 배치 4번하고는 다르게 3페이지에서는 본문과의 배치는 맨 앞에 있는 어울림 이걸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가로 세로 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건 빼고요. 앞에 있는 것 가로 문단, 세로 문단, 그리고 아래쪽에 쭉 영역 안으로 제한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탭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죠. 여기는 그림 효과 지정은 따로 없어요. 여백 캡션 탭을 가보세요. 바깥 여백 4개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왼쪽 여백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2mm로 지정하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이 조금 오른쪽으로 더 빠져나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다시 이동시켜 보세요. 더 이상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줄과 여기 비슷하게 출력 맞춰 놓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각 줄 끝에 글자 확인해 보세요. 모두 동일하죠?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스타트업 이 뒤에 각 줄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3개 줄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위치 설정 아직 하지 말고요. 스타트업 이 뒤에 커서 놓고 각주 만들게요. 입력해서 각주 클릭하세요. 본문 아래에 각주 보이죠? 출력 형태 보이는 그 내용 그대로 입력하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맨 앞에 있는 각주 번호 바꿔야 돼요. 1 닫는 괄호가 아니죠? 원문자 가죠? 그래서 번호 모양 눌러주고 원문자 가나다 이걸로 변경하세요. 혹시 시험에서 가 뒤에 마침표 점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번호 모양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뒷 장식 문자에 점 이렇게 입력하면 뒤에 점이 나타날 거예요. 구분선 지정이 있죠. 여기에 종류 실선 되어 있고요. 길이 5cm 되어 있죠. 출력과 동일하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지 않고요. 구분선 길이 여기에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지정된다면 사용자에서 값을 다른 거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각주 빠져나오는 것 닫기 누르면 커서 있던 위치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위치 제대로 맞췄죠? 혹시나 여러분이 띄어쓰기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럼 감점이에요. 정확하게 업 뒤에 각주 삽입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림에 대한 설정 마무리할게요. 왼쪽에 각줄의 끝 맞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 마우스로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 끝으로 가져다 놓고 화살표 키 있죠? 좌우 화살표 키 누르면 이 글자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끝에 글자들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선 작성 완료했고요. 이제 아래쪽에 중제목 설정할게요. 첫 번째 중제목 모두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는 전체 먼저 글꼴을 궁서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제에서 개요까지만 이렇게 드래그해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글자색, 음영색 지정해야 돼요. 여기 서식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글자 모양 들어갑니다. 기본 탭으로 가서 글자색, 하양, 음영색, 빨강을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 6줄로 되어 있는 이거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에는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먼저 줄 간격 180%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 사용해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야 돼요.
수험생 중에 이걸 하지 않고요. 서식 탭 가서 여기에서 개요, 여기에서 개요 번호로 지정하는 경우 있어요. 이걸로 설정하면 페이지가 바뀌어요. 시험에서 지시는 개요 번호가 아니고 문단 번호예요. 그래서 꼭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걸 클릭을 해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럼 문단 번호 첫 번째는 가나죠. 그래서 가나 써있는 거 찾아보면 없죠. 그럼 두 번째 것 원문자 1, 2죠. 그래서 두 개 중에 비슷한 것 하나 찾아주세요. 둘 다 없다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새 번호 목록 시작 번호는 1 이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 수준 선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호 모양 바꿔야 되죠. 한글 가나다 써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가 뒤에 마침표 있어야 되죠. 이거는 번호 서식에 마침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작번호 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너비 조정되어 있는데요. 1 수준에 20포인트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렬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이제 2 수준 클릭해 변경 번호 모양부터 바꿔야 되죠. 다시 이제 찾아보면 원문자 1, 2, 3 이걸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점 있으면 안되죠. 번호 서식에서 점을 삭제하세요. 미리 보기에 이렇게 삭제된 거 보이죠? 그럼 이제 너비 조정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이수준값 30으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설정 누르면 사용자 정의로 문단 번호 이렇게 바뀐 것 확인됩니다. 저희가 만든 걸로 문단 번호 새로 추가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면 가에서 바 이렇게 나타나죠. 원문자 1, 2 이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면 나다 써있는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오른쪽 끝에 가면 한 수준 감소 있습니다. 클릭 가 1, 2 바뀌었죠. 나 그 다음에 다라 이거 블록 설정 다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문단 번호 바뀌었어요. 줄 간격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 여기 180%로 바꾸세요. 빈 줄 여기도 180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궁서로 바꿔 놓으세요. 글자 크기 동일하게 18포인트. 다시 이제 물류에서 세미나까지만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밑줄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류 이것만 블록 설정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기타의 강조점 열어주세요. 물류 글자 위에 물결 표시 있어야 되죠. 마우스로 찾아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그 다음에 콜드 체인 여기도 동일하게 해야 되죠.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 같은 거 찾아 선택 설정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표에 대한 설정할게요. 먼저 표 안에 모두 드래그에 블록 설정해 놓고 여기는 글꼴 도둠으로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이제 셀 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절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바꾸세요. 위쪽에 보이는 글자하고 비교해서 맞춰 놓으면 셀 너비 쉽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두 번째도 비슷하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 글자만 한 줄로 보이지 않게 대충 맞춰 놓으면 여기 세 번째 칸 동일하게 한 줄로 보이게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조금 크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다시 모든 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 이제 테두리 지정할게요. 알파벳 L키 누르세요. 테두리 탭에서 선 모양 바로 적용 이게 지정되어 있어야지 위쪽 아래쪽 이중선 왼쪽 오른쪽 선 없음 이걸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를 먼저 이중실선 선택할게요.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 다시 종류를 이젠 없음 선택하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이제 설정 눌러서 두 개 선 동시에 지정할게요.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에는 종류 다시 한번 이중실선 선택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누르지 말고요. 배경 탭 가주세요. 조건에 셀 배경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죠. 여기에 그라데이션 선택 시작색 하향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끝색은 표준색의 노랑 선택 유형은 가로 선택 그 다음에 옆에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줄무늬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요. 위쪽에 흰색 점점 진한 색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이제 표 아래에 있는 것
기관명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먼저 오른쪽 정렬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기본 탭에서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먼저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도둠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 기준 크기 24포인트로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장평은 105%로 변경,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맨 아래쪽 오른쪽에 쪽번호만 나타나야 되죠. 로마자 대문자로 6 이거에 해당하는 거에 나타나야 되죠.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쪽 메뉴 가고 쪽 번호 매기기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위치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로마자 대문자 선택, 줄표 넣기는 해제, 시작 번호 6으로 변경, 그 다음에 넣기 눌러주세요. 출력과 동일한 숫자 나타나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파일 저장하고 검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나타나지 않고 다른 숫자로 나타났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게요.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제목으로 가주세요. 여기 제 앞에 책갈피 만들었었죠. 보기에서 조판부호로 확인했었죠. 조판부호로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요. 이 앞에 쪽번호 위치, 세쪽 번호 이런 조판부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없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판부호가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이쪽인데요. 이쪽에 번호가 6 이렇게 나타나고 3쪽에는 다른 번호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판부호를 선택해서 오려두게 하세요. 그러면 이쪽에는 번호가 사라졌죠. 3쪽에도 현재 번호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제목 앞에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있죠. 여기에다 붙이기를 하세요. 조판부호 크기는 실제 글자가 아니고 조판부호니까 색깔피처럼 글자 커져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제목에 지정했던 가운데 정렬 사라지니까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조판부호를 체크 해제하고 볼게요. 이쪽에는 쪽번호 없죠. 3쪽 아래쪽에 가면 원래 나타나야 되는 6번 쪽번호가 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모두 완료했어요. 시험장에서는 파일 먼저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할 시간 충분할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종 제출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 끝이 납니다. 시험이 아닌 연습할 때는 자신이 잘 못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요. 그리고 정답 파일하고 직접 비교해서 제대로 작성했는지도 수작업으로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